지난 2018년 강원도 홍천의 낮 기온은 41도, 서울은 39.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열대야 일수가 관측사상 가장 긴 24.5일이나 이어지며 사상 첫 추석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극한의 더위를 만든 건 티베트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고기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에 들어가며 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상층 고기압인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지면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티베트 일대와 몽골 서부 지역이 매우 건조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가물어지면 이거 자체가 하층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거든요. 하층 공기가 부풀면서 상층의 고기압까지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럽 상황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동유럽이 고기압에 놓여 심각한 폭염이 발생하면 그 오른쪽에 저기압이, 그 오른쪽인 티베트 부근에는 고기압이 번갈아 자리 잡는 연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른바 유라시아 횡단 폭염 가뭄 열차 현상입니다. 현재 유럽에 강하게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유럽의 폭염이 심각한데 이게 동유럽까지 확장될 경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유라시아 지역에 나타나는 폭염 가뭄 현상이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에서 동기화돼 있다. 전제 조건은 지금 상당히 갖춰져 있어서 7월, 8월에 굉장히 더운 대폭염이 있을 수도 있다. 주의해야 된다. 북쪽의 찬 공기의 힘도 약해 중국 산둥반도와 북한에 있는 장마전선이 내려올 기미도 당분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다음 주까지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다리 위에 돗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며칠째 폭염이 계속되면서 밤에만 외출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바깥을 못 나와요, 아주. 근데 어제는 그래도 처음 첫 더위니까 뭐 모르고 지났는데 계속 더우니까 못 참고 이 안목 바다를. 밤사이 강릉에선 최저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강릉에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강원 속초와 양양에서도 밤사이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더운 날씨에 시민들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피했습니다. 시원해서 좋은데 한두 시간 정도 더 산책하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생각 중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도 4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사흘 동안 15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더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선 어제까지 이틀간 61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3만여 마리가 더운 날씨로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당분간은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며 야외 노동자나 노인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장마비가 내리지 않고 꿉꿉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그럼 올해 장마 벌써 끝난 걸까요? 기사로 확인하시죠. 온라인을 중심으로 올해 장마가 이미 끝났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달 12일, 중부와 남부지방은 19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장마가 끝나기에는 이른 시점이죠. 기상청도 아직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장마 전선은 남북한 접경지역 38선 부근에 위치한 상태이고 최근 활성화와 비활성화 상태를 오가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보면 장마 전선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며 장마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고 설명했습니다.